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중년 시니어에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스크바의 12월은 혹독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와 함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68세의 박진수는 두툼한 코트 깃을 세우며 고르키 공원을 가로질렀다. 사업차 방문한 러시아였지만 거래처와의 협상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30년 넘게 섬유 무역업을 해온 그였지만 이번 계약은 유독 까다로웠다. 빌어먹을 놈들. 진수는 중얼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추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 측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후려쳤고 거절하자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 라는 비웃음 섞인 말에 진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던 진수의 시선이 멈췄다. 50m쯤 떨어진 곳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니, 웅크리고 있었다. 얇은 니트 하나만 걸친 채 벤치에서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새끼 고양이 같았다. 진수는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그리고 떨리는 어깨.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을 꼭 껴안고 있었다. 아가씨, 진수가 한국어로 외쳤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파란 눈동자가 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공포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외투도 없이.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말했다. 러시아에서 한국어가 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국어로. 진수는 깜짝 놀라 여자를 다시 쳐다봤다.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다. 억양까지 자연스러웠다. 어떻게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오래전부터. 여자가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변할 것 같았다. 진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여자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귀마개를 꺼내 여자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라도 하세요. 동상 걸리겠어요. 고맙습니다만. 말씀 마세요. 진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까지 벗어 여자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안에 입은 정장 재킷만으로는 추웠지만 이 어린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다. 여자는 코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어디세요? 바래다 드릴게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에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호텔 로비는 따뜻했다. 진수는 떨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자신이 묵고 있는 라디슨 호텔로 왔다. 프론트 직원의 의아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일단 따뜻하게 좀 하세요. 샤워하고 싶으면 화장실 쓰시고요. 진수는 여자를 객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을. 괜찮고 말고요. 내 딸도 당신 또래인데 이렇게 추운 날 밖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수의 말에 여자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여자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
진수가 준비해둔 호텔 가운을 입은 채였다. 젖은 금발이 어깨에 늘어져 있었다. 룸서비스로 뭐 좀 시킬까요? 배고프시죠? 네. 사실 2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진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즉시 룸서비스로 전화를 걸었다. 보르시, 펠메니, 검은 빵과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음식이 도착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먹기 시작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름이 뭐예요? 나탈리아예요. 나탈리아 페트로브나. 나탈리아. 예쁜 이름이네요. 나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진수? 나탈리아가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했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나탈리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4살 때였어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다. 그 드라마는 겨울연가였어요.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저는 거기 나오는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람들도 문화도 모든 게.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네. 인터넷으로, 책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로. 9년 동안 매일 공부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서요. 나탈리아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요? 그 질문에 나탈리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3개월 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혼자가 됐어요. 친척도 없고 집도 빚 때문에 빼앗겼어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급여를 안 줘서 나왔고요. 나탈리아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 진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원에. 네. 지금 지낼 곳이 없어서요.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냥 추위에 잠들면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23살 자신의 막내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가 죽음을 생각했다니. 나탈리아 씨, 당분간 여기 있어요. 네. 호텔비는 제가 낼게요. 그리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국 기업들이 모스크바에 몇 개 있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왜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9년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울 정도의 근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요. 나탈리아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진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다음 날부터 진수의 일상이 바뀌었다. 오전에는 사업 관련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나탈리아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 제대로 된 겨울옷을 사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모스크바 거리를 걸었다. 나탈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밝은 사람이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열변을 토했다. 서울은 정말 가보고 싶어요. 명동도, 강남도, 한강도. 드라마에서 본 모든 곳들을요.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진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수는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탈리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하지만 진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68살이고 저 아이는 23살이야. 내 딸보다 어려. 이건 안 돼. 어느 날 저녁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수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진수 씨를 좋아해요. 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탈리아 씨, 알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하지만 전 정말로 진수 씨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분이에요. 저는 진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탈리아 씨, 나는 당신 아버지 뻘이에요. 게다가 한국에는 아내를 잃고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지만 이건 아니에요. 왜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환경도 모두 달라요. 당신은 젊고 아름답잖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탈리아가 진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전 진수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진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미안해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달라졌다. 아침에 진수가 일어나면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줬다. 저녁에는 근처 러시아 식당에서 사온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나탈리아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진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그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진수가 밀어내려 할 때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탈리아 씨, 이러면 곤란해요. 왜요? 저는 진수 씨를 좋아하는데 나이 차이를 생각해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진수 씨는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그도 나탈리아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한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 모든 것이 진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탈리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만 입고 있었고 촉촉한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나탈리아 씨, 진수 씨, 전 오늘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진수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멈출게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진수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되려 했다.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돼요? 나탈리아가 가운의 끈을 풀었다.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다. 창백한 피부, 탄탄한 가슴, 가느다란 허리. 진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나탈리아의 손길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그녀의 입술이 진수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다. 진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나탈리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침대로 데려갔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탈리아의 몸을 어루만졌다. 20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에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탈리아는 진수의 셔츠를 벗겼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입술을 맞췄다. 진수 씨, 저를 가져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진수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다. 둘의 몸이 하나가 됐다. 나탈리아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다. 그녀는 진수의 몸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반응했다. 언제 조여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녀의 허리는 물결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내부는 진수를 완벽하게 감쌌다. 진수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탈리아, 이건
좋아요? 천국이야. 진짜 천국. 나탈리아가 미소 지으며 더 깊이 진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고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에 빠져들었다. 나탈리아는 그를 절정으로 이끌었고 함께 정점을 맞이했다. 둘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웠다. 나탈리아, 당신은 어떻게?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나탈리아의 기술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뭐가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당신 경험이 많은 거예요? 나탈리아가 웃었다. 아니요. 진수 씨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첫 번째는 19살 때 남자친구였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진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탈리아가 진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러시아에는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교육? 네. 여성을 위한 성교육이요. 단순히 피임이나 건강에 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남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요. 진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아내나 연인이 남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바람을 핀다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10대 후반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요. 합법적으로요. 믿을 수가. 저도 17살 때부터 2년 동안 배웠어요. 이론과 실습을. 어떻게 하면 남자가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리듬과 각도가 좋은지,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든 걸요. 진수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저를 위해, 네, 진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수 씨가 저와 함께 있는 걸 후회하지 않도록.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진수 씨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수는 나탈리아를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진수는 더 이상 나이 차이나 문화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탈리아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매일 밤 둘은 서로를 탐구했다. 나탈리아는 진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다. 그녀는 진수의 몸이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줬다. 진수 역시 나탈리아에게 헌신했다. 그녀의 몸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배웠고 그녀를 절정으로 이끄는 방법을 익혔다. 진수 씨, 당신은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밤 나탈리아가 진수의 품에서 속삭였다. 무얼?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진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도 당신에게 배웠어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둘은 키스를 나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진수의 러시아 체류가 끝나갈 무렵 그는 결심했다. 나탈리아, 나와 한국에 가요. 네, 결혼해요. 나와. 나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이 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아내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강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진수는 나탈리아를 끌어안았다. 한국에 가면 서울을 보여줄게요. 명동도, 강남도, 한강도. 당신이 꿈꾸던 모든 곳을요. 정말 꿈 같아요. 둘은 즉시 결혼 절차를 시작했다. 러시아와 한국의 서류 작업이 복잡했지만 진수는 모든 것을 해냈다. 한 달 후 나탈리아는 진수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내린 나탈리아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정말 한국에 왔어요. 진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진수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나탈리아를 데려갔다.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나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너무 아름다워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요. 다음 날부터 진수는 나탈리아에게 서울을 보여줬다. 명동 거리, 강남역,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나탈리아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진수 씨,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둘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나탈리아는 이제 법적으로 진수의 아내가 됐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진수의 지인들은 45년 차이 나는 결혼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탈리아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기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한국 요리를 배웠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진수의 사업도 안정됐다. 나탈리아는 그의 일을 도왔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어 러시아 바이어들과의 거래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둘의 사랑이었다. 매일 밤 둘은 서로를 확인했다. 나탈리아는 여전히 진수를 천국으로 이끌었고 진수는 나탈리아에게 사랑을 증명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진수가 나탈리아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저도요. 진수 씨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모스크바 어딘가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요. 우리는 함께해요. 영원히. 결혼 6개월 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진수의 자녀들이 반발한 것이다. 진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42살 딸과 39살 아들. 둘 다 나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랑 결혼하다니. 딸이 소리쳤다. 유산 노린 거 아니에요? 러시아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진수는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만해. 나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불과 몇 달 만난 사람인데 나는 안다. 그 사람의 진심을.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도.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도 다 성인이고 각자 가정이 있잖니.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 이제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탈리아는 진수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들의 생일을 챙기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특히 손주들이 나탈리아를 좋아했다. 할머니, 러시아 말 가르쳐 주세요.
7살 손녀가 나탈리아에게 매달렸다. 그래, 가르쳐 줄게. 프리베트, 이건 안녕이라는 뜻이야. 나탈리아는 손녀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며 웃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결혼 1년이 지났다. 진수와 나탈리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나탈리아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고 인사동에서 서예를 배웠다. 진수는 나탈리아 덕분에 젊어졌다. 함께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녔다. 제주도, 부산, 경주,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누볐다. 하지만 무엇보다 둘의 밤은 여전히 뜨거웠다. 진수 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어느 날 밤 나탈리아가 속삭였다. 그녀는 빨간 란제리를 입고 나타났다. 진수의 숨이 막혔다. 나탈리아, 오늘은 제가 주도할게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나탈리아는 진수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온몸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녀의 입술이 진수의 목을, 가슴을, 배를 타고 내려갔다. 진수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정말, 쉿, 말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나탈리아는 진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리고 그의 위에 올라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둘은 서로를 탐닉했다. 나이 차이, 문화 차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둘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결혼 2년 차 나탈리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탈리아는 신이 나서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여성이 됐네. 진수는 자랑스러워했다. 나탈리아는 강의에서 인기가 많았다. 학생들은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와 열정적인 강의에 매료됐다. 선생님은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한 학생이 물었다. 사랑이에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어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탈리아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다.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됐죠. 학생들이 웃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나탈리아는 진수에게 안겼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진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날 밤도 둘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나탈리아의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해졌다. 진수는 매번 새로운 쾌락을 경험했다. 당신은 마법사야.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한 마법이에요. 평생? 나탈리아가 속삭였다. 결혼 3년 차 진수가 쓰러졌다. 심장 문제였다. 병원에 실려간 진수는 일주일간 입원했다. 나탈리아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진수 씨, 제발 깨어나요. 나탈리아는 울며 진수의 손을 잡았다. 진수의 자녀들도 병원에 왔다. 그들은 나탈리아가 진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새엄마,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딸이 나탈리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주일 후 진수는 깨어났다. 첫 마디가 나탈리아의 이름이었다. 나탈리아, 어디? 여기 있어요. 진수 씨. 나탈리아가 울며 그를 껴안았다. 걱정했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당신을 놀라게 해서. 진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퇴원 후 나탈리아는 진수를 극진히 돌봤다. 건강식을 만들고 운동을 함께하고 약을 챙겼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진수가 말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약속해요. 나탈리아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5년이 흘렀다. 진수는 이제 73세, 나탈리아는 28세가 됐다. 둘의 사랑은 여전했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둘의 진심을 인정했다. 진수의 자녀들도 이제는 나탈리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손주들은 나탈리아를 러시아 할머니라고 불렀다. 나탈리아는 대학에서 부교수가 됐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10,000원이었다. 진수는 사업에서 은퇴하고 나탈리아와 함께 여행을 다녔다. 러시아에도 함께 갔다. 나탈리아의 어머니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나탈리아가 묘비 앞에서 속삭였다. 진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어느 봄날 둘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진수 씨, 5년 전 모스크바 공원에서 우리가 만난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둘은 키스를 나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둘은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나탈리아는 진수를 침대로 이끌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눈 지 정확히 5년이 됐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나탈리아는 촛불을 켰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다. 오늘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할 거예요. 그녀는 진수의 옷을 하나씩 벗겼다. 그리고 그의 몸 구석구석에 키스했다. 진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애무를 받았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탈리아의 손길은 마법 같았다. 나탈리아는 진수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해요, 진수 씨. 나도 사랑해, 나탈리아. 둘은 하나가 됐다. 나이도, 국적도, 문화도 모두 사라졌다. 둘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영혼이었다. 절정에 이른 후 둘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웠다. 진수 씨, 약속해요. 우리 100년회로 해요. 약속할게.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살고 싶어. 나탈리아는 진수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이 사람의 심장이 뛰는 한 나도 살아있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진수의 품에서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사랑. 45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허문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우연한 만남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